사람과 동물 감동 이야기. 눈을 뜨지 않던 안내견. 마지막 명령을 기다린 병실. 병실에는 기계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곁에서 한 마리의 개가 눈을 뜨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시각장애인 박모 씨는 12년 동안 안내견 루미와 함께 살았습니다. 출근길 계단 횡단보도 신호, 집 현관의 마지막 한 걸음까지 루미는 박 씨의 눈이었습니다. 박 씨는 늘 같은 말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루미, 가자. 그 말이 들리면 루미는 망설임 없이 일어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사고로 쓰러졌고 의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규정상 동물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의료진은 예외를 결정했습니다. 루미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짖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고 주인의 얼굴을 향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회복 가능성을 설명하는 동안에도 루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끝내 박 씨는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루미는 처음으로 행동을 보였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가 주인의 몸에 머리를 부비며 천천히 슬픈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루미를 분리시키려 보호사가 이름을 불렀지만 루미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간식을 내밀어도 산책줄을 보여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할 때 루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병상을 바라본 뒤 아주 느리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루미는 더 이상 안내견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문 앞에서 멈춰섭니다. 아직도 박 씨가 불러주길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안내견은 길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어떤 길은 끝까지 함께 가는 것으로 이미 소임을 다했는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글과 영상으로 진심 담아 표현하고자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폐쇄된 요양병원을 지킨 앵무새. 사람들이 떠난 공간을 홀로 지키는 동물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요양병원. 3년 전 경력난으로 문을 닫은 이 건물에서 최근 뜻밖의 생명이 발견됐습니다. 간호사 휴게실 문 앞 낡은 철제 손잡이 위에 앉아있던 앵무새 한 마리였습니다. 이 앵무새는 병원 원장이 키우던 새였습니다. 원장은 야간 당직이 많았고 새는 병원에서 사람들 목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던 날 짐을 정리하던 직원들은 떠났지만 원장은 끝내 병원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앵무새는 건물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창문이 깨져도 늘 같은 자리 휴게실 문 손잡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밤이 되면 병원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고 신고했습니다. 확인 결과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모두 이 앵무새가 따라하던 말이었습니다. 구조 당시에도 앵무새는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꽉 잡은 채 마치 누군가 안에서 나올 거라 믿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앵무새는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사에 따르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면 새는 여전히 손잡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장소를 떠나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때로 그 기억을 지키는 건 말할 수 없는 생명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글과 영상으로 진심 담아 표현하고자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주인의 이름을 대신 불러준 개. 한 청년이 세상을 떠났고 한 마리의 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작은 해안 마을. 30대 중반 이 씨는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잦은 입퇴원을 반복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의 곁에는 항상 반려견 소리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면 현관 앞에서 앉아 기다렸고 청년이 돌아오면 고리를 흔들며 곁에 붙어 함께 놀던 개였습니다. 지난해 겨울
청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지던 날, 청년은 어머니에게 소리한테 금방 돌아온다고 말해줘. 그 말이 청년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가족들은 소리에게 먹이를 주고 산책을 시켜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이름을 자주 불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청년이 병원에 가던 날 앉아있던 현관 앞 계단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년을 마냥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청년이 짐들이 정리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청년의 물건과 옷들을 꺼내서 나오자 소리는 다가와 얼굴을 옷에 부볐습니다. 어머니는 소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소리야 너도 많이 보고 싶지 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서더니 청년의 방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동물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이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요즘도 소리는 청년방 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문은 열려 있고 방은 비어 있습니다. 기다림이 끝났을 때 이별이 시작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글과 영상으로 진심 담아 표현하고자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도시락.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 이른 아침 초등학교 앞 편의점에서 한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새벽 배송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47세의 김원태 씨였습니다. 김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김 씨의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야, 오늘 체육 있는 날이지. 달걀 하나 더 넣었어. 먹고 힘내. 그리고 아빠 늦으면 기다리지 말고 아침 먼저 먹고 학교 잘 갔다 와. 사랑해 내 딸. 김 씨는 혼자서 초등학교 6학년 딸 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4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날 이후 김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일하고 도시락을 싸고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에도 민지 도시락을 싸고 출근했습니다. 민지는 아침을 챙겨 먹고 아빠가 싸놓은 도시락을 챙겨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에 간 민지는 그날 아빠가 쓰러졌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지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민지는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이유를 묻자 민지는 도시락 안쪽에 붙은 작은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지야, 맛있는 반찬 사주지 못해 미안해. 그래도 맛있게 먹어줘 미안해. 민지는 말했습니다. 아빠는 매일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민지 아빠는 몸이 평소 약한데다 그날 과로사로 쓰러지고 나서 긴 투병 끝에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김 씨의 장례식 날 학교 친구들과 담임교사가 조용히 빈소를 찾았습니다. 관 옆에는 달이 아빠를 위해 정성든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딸 민지는 관 앞에서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내가 처음으로 아빠를 위해 도시락을 만들었어. 맛없어도 맛있게 먹어줘.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성든 도시락을 성탄절 선물로 선물해 보면 어떨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글과 영상으로 진심 담아 표현하고자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